안녕하세요, 누카TV입니다. 오늘 타볼 차는 혼다의 CR-V입니다. 길이는 4m 70, 그 중형급의 시작 정도 되는, 그래도 기존보다는 한 7.5cm가 늘어나고 휠베이스도 한 4cm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2열에 리클라이닝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의 한 반뼘 정도, 한 10c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2열에 대한 편의성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앞에 눈매는 굉장히 좀 날카로워졌고, 뒤쪽에 리어램프 이쪽 부분은 양쪽으로 리어램프 기둥을 크게 올려가지고 안전에 신경을 썼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또는 그 사이에다가 방향지 시등을 넣어가지고 명확하게 뒷차들이 이 차의 제동, 브레이크, 그 다음에 방향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진은 이번이 6세대부터인데 지난번 5세대부터 바뀐 1.5 가솔린 터보를 조금 더 가다듬었어요. 파워는 거의 비슷하게, 오히려 3마력 정도가 약간 떨어졌어요. 그만큼 좀 안정성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다고 해서 힘이 모자라거나 이런 느낌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어서도 좀 IT, 첨단,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서 유선,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디자인도 이런 좀 독특한 디자인, 처음 보는 디자인, 철창살을 넣은 이런 디자인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특히 2열의 레그룸을 굉장히 넓혔고 8단에 걸친 리클라이닝, 이런 부분이 패밀리 세단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의 디자인들은 심플하게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보시죠. 혼다 CR-V 6세대 1.5 터보 190마력 그리고 한 24.5 토크 이 정도인데 아주 모범적인, 역시 모범적인, 그리고 뭐 특출난 걸 찾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아마 잘 못 찾으실 거예요. 1.5 터보의 그 정도의 느낌.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제 주행 느낌은 조금 더 강력한 파워, 조금 더 강력하게 잘 나간다. 그러면서도 터보에 터빈이 딱 터지는 이런 느낌, 훅 나가는 이런 느낌은 또 받을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꾸준히 밀어주고, 그리고 CVT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드러움, 그냥 일본 특유의, 혼다 특유의 내구성 플러스 부드러움, 그러면서도 힘은 넉넉하게, 뭐 요 정도의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거의 2.4 자연흡기의 그 짜내는 듯한 그 으앙하면 그런 느낌은 이제 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일반 사람들, 대중화를 향해서의 어떤 이런 초점을 맞춰보면은 이게 맞는 거죠. 이 길이 맞는 거고, 그 당시에는 이제 꽤 옛날부터 자동차 엔진을 좋아하던, 엔진을 짜내고 막 거기에서 토크, 그 다음에 출력 이런 것들을 막 내던 그 시절의 그런 향기, 향수 이런 것들을 좋아하던 분들이 그 차에 대한 어떤 매니아성을 갖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이제 성향은 이제 거의 사실상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혼다도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어떤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느슨하고 안 만들고 있는데 이런 엔진 정도는 빨리 다운사이징 해서 바꾸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거보다 뭐 크기도 커졌고, 휠베이스도 뭐 한 4cm 정도, 이 정도 늘어났으니까 꽤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내, 어떤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이런 것들은 뭐 바랄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주행 성능, 그 다음에 실내 공간성, 거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CR-V 있고, 그 다음에 RAV4도 있죠. 토요타 RAV4, 그 다음에 혼다의 이 CR-V, 뭐 혼다의 또 어코드도 있고. 근데 이거는 하이브리드가 같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번에 6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번에 6세대로 새로 바뀌면서도 이 단일 트림 4,190만원짜리 요거 한 개만 들어왔고, 한 기존보다 290만원 올라갔죠. 뭐 한 300만원 올랐다고 보면은 양호하게 오른 거죠. 우리나라 현대기아 뭐 500만원씩 올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특이사항은 요런 거 있어요. 오른쪽 깜빡이 키면은
화면이 들어오는 거. 근데 역시 화면이나 디스플레이나 다른 뭐 어떤 이런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좀 약간 옛날 노티가 좀 나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 부분, 이거 마치 BMW M처럼 이렇게 손잡이 꼭다리를 달아서 이제 에어벤트 방향을 바꾸는 거, 바람 방향 바꾸는 걸 이렇게 꼭다리로 해놓고 나머지는 철창살, 새 철창살이 네 철창살이냐 뭐 이런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좀 약간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창살 속에는 이거 참 발음이 끝내주네. 새 철창살 속에 이 앞부분, 중앙 부분만 에어벤트가 있고 저 끝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수평적인 부분, 좀 수평적으로 넓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다른 쪽에서는 뭐 나무나 아니면은 뭐 크롬 이런 걸로 됐다면은 얘는 이렇게 철판, 쇠 철창살로 된 거죠. 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이 차의 또 약간의 장점, 조금 더 느껴지는 장점은 서스펜션, 굉장히 안정됐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극커브, 아까 극커브에서도 원래 한 시속 70 정도로 돌던 그런 극커브에서 90 넘겨서 한번 돌아봤는데 꽤 괜찮은, 승용차 세단만큼 괜찮은, 그 다음에 그것만큼 어떤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마치 뭐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꽤 비교적 단단한 이런 느낌의 서스펜션 하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직진할 때는 뭐 단단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무난하다 라는 느낌,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실내는 뭐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은 뭐 혼다한테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은 없고요. 나머지 없고 뭐 계기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마치 이게 디지털이 아니라 이제 아날로그처럼 보이는, 진짜 시계바늘처럼 보이는 뭐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지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혼다 CR-V입니다. 그래서 국내 뭐 차량들과는 뭐 4m 70이니까 중형급 4m 딱 70짜리가 뭐 토레스 뭐 이런 거 있죠. 물론 형태는 완전, 느낌은 완전 다르지만 4m 70 중형급의 스타트 시작, 중형급 중에는 가장 작은 4.7m 요 정도 급의 크기, 그다음에 실내를 좀 넓혀준 게 역시 괜찮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좀 많이 위했다. 그래서 레그룸도 많이 넓어졌으니까 가족들도 좋아할 게 분명합니다. 기존 CR-V보다는 훨씬 넓어지고 조용해지고, 그다음에 좀 약간 날카로운 맛 있고. 그리고 혼다 센싱 같은 경우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잘 껴둔다. 야, 이 정도는 좀 그렇지. 혼다 센싱, 크루즈 컨트롤하고 아래 세팅만 딱 눌러 놓으면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잘 달려주고 있고, 차선 유지 보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아쉬운 거는,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거든요. 안드로이드는 유선, 카플레이는 무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뭐 물론 디스플레이는 아직도 부족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거, 지금 날씨가 보면 지금 밖에 날씨가 31도예요. 가운데 D자 오른쪽에 위에 보이시죠? 밖에 31도인데 1열에 통풍 시트가 없어요. 요거 혹시 생길까 라고 조금 기대는 했는데 없고, 1열에 열선 시트로 끝. 대신 2열 리클라이닝이 8단으로 좀 많이 제쳐져서 2열 가족들이 좀 편한 거, 요 부분을 좀 신경을 썼고, 1열에 대한 통풍 시트죠. 지금 딱 여름에 딱 걸렸는데 조금 아쉬운 이런 감은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